아담스 시장이 지하철역 총기 스캐너를 시범 설치합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뉴욕시가 4인 가족 난민에 매주 $350씩 직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뉴저지주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지하철역에 총기 스캐너를 설치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풀톤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에 만연한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지하철역 총기 스캐너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MTA의 지하철 CCTV 카메라 설치와 더불어 지하철 총기 소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뉴욕시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풀톤 스트리트 지하철역에 휴대가 가능하고 재배치가 쉬운 자립형 총기 스캐너를 설치해 스캐너가 승객들의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스캐너는 오는 금요일 매치 개막식을 위해 시리필드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이볼브 테크놀로지의 무기 탐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번 발표는 36세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다툼 중 자신이 소지한 총에 맞은 뒤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뉴욕시경과 MTA 이사진들이 지하철 우려사항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한 지 일주일 후에 발표됐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퀸즈와 뉴저지에서 운영되는 추가 투표소는 29일부터 운영됩니다. 재외선거 실시 첫날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 마련된 공간 투표소에는 김의현 총영사 부부와 더불어 총 201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공간 투표소만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저지 팰리세이지 파크 뉴저지 한인회관과 테너플라이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든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외투표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며 재외 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 7,9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선 투표에 등록한 미국 현지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 등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33,615명입니다. 뉴욕시가 난민들에게 4인 가족 기준 매주 $350가 입금되는 직불카드 지급을 시작했으며 결국 4인 가족에게 한 달에 $1,400를 무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뉴욕시가 25일부터 논란의 난민 직불카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4인 난민 가족은 주당 최대 $350, 한 달에 최대 $1,400를 무상 지급받게 됩니다. 25일 10개 가정으로 시작이 된 카드 지급은 다음 주 약 115개 가정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입니다. 카드는 긴급 쉘터로 사용되고 있는 맨하탄 루즈벨트 호텔에서 배포되며 한 번에 최대 $350인 일주일 분량의 자금이 충전됩니다. 수령 금액은 가족 규모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된 직불카드는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에서 음식과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난민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으로 인해 낭비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월 $60만 이상, 연간 $720만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뉴욕시보다 휘발유 값이 $1가량 쌌던 뉴저지주가 최근 몇 년간 20-30센트로 차이가 줄어든 가운데 또다시 휘발유세가 인상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5년간 매년 1.9센트씩 인상하고 전기차의 차량 등록비 25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 매년 1.9센트씩 인상돼 5년 뒤에는 현재보다 약 10센트 오르게 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연간 20에서 23억 달러의 도로와 교량 보수 비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이 계획 달성 시기에 따라 휘발유세 인상폭을 추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 등록비는 오는 7월부터 250달러씩 부과되며 2028년까지 매년 7월 10달러씩 인상돼 2028년 7월에는 290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신차 구입 때 4년치 등록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 전기차를 사면 $1,000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뉴저지주가 전기차 등록비를 매년 올리는 것은 내연 기관 차량은 휘발유세를 내지만 전기차는 휘발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등록비를 통해 이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퀸즈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학생 5명과 싸움을 말리던 경비원이 칼에 베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직전 자마이카 161번가에 있는 뉴타운 차러스쿨 2에서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학생들 간의 격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학생과 싸움을 말리려던 59세 경비원이 칼에 베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두 여학생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누군가 칼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싸움이 연루된 학생들이 16세에서 18세 사이라고 밝혔으며 총 5명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전원 회복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무엇이 이번 싸움을 촉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출신 남성이 다른 승객의 항공권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 조지아 출신 위클리프 이브스 플레르자드는 지난 일요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오스틴행 델타 항공기에 탑승을 시도한 뒤 체포됐습니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플레르자드는 탑승구 근처에서 탑승객들의 탑승권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짐을 보관한 뒤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그의 좌석에는 다른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탑승권을 조회한 결과 해당 좌석은 여자아이의 좌석이 맞았으며 비행기는 그가 앉을 자리 없이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조회한 결과 플레르자드의 이름은 탑승객 명단에 없었으며 결국 비행기는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이트로 돌아왔습니다. 플레르자드는 현재 솔트레이크 카운티 연방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항공기 밀항자라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교통안전당국이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 교량은 강화된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볼티모어시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어제도 사고 지역 해상에 대한 수색을 실시, 시신 두구를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또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연방교통안전청은 어제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선 달리의 선장과 1등 항해사, 수석기관사 등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달리에 실린 화물 목록과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를 회수했으나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은 방대한 작업으로 조사가 1, 2년 걸릴 수 있으며 다만 안전조치 등을 더 일찍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확보한 항해 데이터는 26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6시간 분량이며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30시간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 1994년 선박 충격 보안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 교각 보호 구조물인 팬더를 설치하도록 명령했으나 사고가 난 교량은 이 같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이 유일하게 볼티모어 항을 기항하는 크루즈 선사였으나 브릿지 붕괴로 선박 통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분간 볼티모어 항에 기항하지 않고 버지니아주 놀폭 항까지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이 28일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기관들의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날 연방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내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최고 AI 담당관을 채용해야 하며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의 분야와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공항 얼굴 인식부터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라고 대서특필해 과연 공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사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더 인기 없는 지도자가 많아서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팅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독일의 슐츠 총리가 비지지 비율이 73%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라고 전했습니다. 또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비지지 비율이 71%로 두 번째로 인기가 없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비지지 비율이 각각 70%로 세 번째로 인기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비지지 비율은 54%여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 산업화된 국가의 지도자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요국 지도자들이 인기가 없는 것은 영어 알파벳 I로 시작이 되는 네 가지 I, 즉 4I의 문제로 풀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말하는 4I는 첫째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둘째 이미그레이션, 즉 불법 이민 문제, 세 번째 inequity, 즉 불평등, 네 번째 incumbency, 즉 집권 비용이라고 불리는 현직 집권자에 대한 식상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확인 결과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3월 8일 모닝 컨설팅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닝 컨설팅은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당 국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25%인 반면 비지지율은 70%였고 모르겠다는 답변이 5%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닝 컨설팅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표본 집단을 선정,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또 20여 개 국가를 일제히 조사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8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굶주리는 가운데 매일 10억 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27일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식량 불안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10억 5천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일 10억 끼의 식사를 만들어낼 물량이라고 UNEP는 전했습니다. 8억 명 이상의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일 한 끼 이상을 제공할 음식물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보고서는 매일 10억 끼씩 버려진다는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폐기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식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곳은 가정으로 전체 6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소 28%, 정육점, 식료품점 등 소매업소 12% 등의 순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8에서 10% 수준입니다. 이는 항공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5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재무부가 북한의 금융거래 등을 불법 지원한 북한 국적자 6명과 제3국 법인 2개 등에 대해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백두산의 중국 부분이 백두산의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인 인구 감소 속에 지난해 카나다 인구가 전년보다 127만 명, 3.2%가 늘었으며 이는 6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이 지난 3월 17일을 전후한 세인트 패트릭스데이 주말에 음주와 난폭 운전 단속을 실시 24,699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 리버먼 전 상원 의원이 어제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8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 2020년 대선에 대해 선거 사기라고 주장했던 로나 맥다니얼 전 공화당 전국위 의장이 MBC 방송 정치 분석가로 채용된 지 나흘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물류업체들이 인공지능을 고객 지원용 챗봇에 활용하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물류 비용을 줄이고 배송 속도를 높이는 한편 날씨 등 혼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 수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이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7분입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세계 각처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오는 30일 오후 12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금 모금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스마라, 스리랩, 바이옴, 오스니엘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통해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후원해 전 세계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동참해주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됩니다. 맨해튼 뉴욕 청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설치되는 공관 투표소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6일간 운영되고 퀸즈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뉴저지 한인회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